온타리오주의 조기 영업 재개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정부가 원격 수업을 연장하면서까지 1단계 개방을 앞당기려 했지만 신규 환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빅토리아데이 연휴 모임 탓으로 어제 데이비 윌리엄스 보건 책임자는 최근 사흘 동안 신규 환자가 다시 증가했다며 주말의 추이를 지켜본 뒤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조기 해제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주의 1단계 개방은 6월 14일 주였습니다. 오늘 온주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날 대비 하루 신규 환자 수는 914명 늘고 9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발표에서 699명까지 내려갔으나 이후 사흘 연속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토론토에서 214명, 필저 169명, 욕지역은 31명이며 더럼과 해밀턴에서도 50에서 60명씩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델타 변이 우려가 커지면서 온주 정부가 2차 접종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일정을 크게 앞당겨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부터 70세 이상과 4월 18일 이전에 화이자나 모더나를 맞은 주민들의 사전 예약을 받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이 그룹은 지정된 약국이나 가정의 사무실을 통해 오늘부터 2차 접종을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오늘부터 1차 접종소였던 약국이나 가정의 사무실에서 2차분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접종소에선 12주 간격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또는 파이자와 모더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온주에선 어제까지 18세 이상 865만 8천여 명이 1차분 접종을 마쳐 성인의 접종률은 72.8%로 집계됐으며 총 인구 대비 접종률은 58.8%를 기록했습니다. 2차분 접종 완료자는 83만 4,981명으로 성인 기준 7%, 총 인구 대비 5.7%에 그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는 오는 8월까지 매주 200만 회분의 화이자 백신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오늘 연방정부는 7월과 8월 2달 연속 매주 200만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조달받고 또 9월에 300만 회분을 추가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모더나는 여전히 공급량이 확실치 않아 정부가 구체적인 공급량과 일정을 회사에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더나의 경우 이번 주 50만 회분이 6월 14일 주에 150만 회분이 약속돼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만 회분이 이달 말까지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얀센 백신은 여전히 제조시설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확인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한 혈전 부작용 사례는 총 44건이며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어제까지 2,900만 회분의 백신이 캐나다에 도착했고 이 중 2,500만 회분이 각주와 준주에 배급됐습니다. 캐나다의 인구 대비 1차 백신 접종률은 전 세계 1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는 집단 접종소 사전 예약을 위한 10,000건의 자리가 추가됐습니다. 메트로 토론토 컨벤션 센터와 클로버데일 몰, 스카보로 타운 센터에서 오늘부터 예약 가능합니다. 코로나의 세 번째 공격에 전국의 고용시장이 4월과 5월 2달 연속 타격을 입었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4월 20만 명에 이어 지난달에도 전국에서 6만 8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기간 온타리오와 알버타, 매니토바와 노바스코샤주가 영업활동을 중단했는데 실직 대부분이 온주와 NS주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파트타임에서 5만 4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15세에서 24세 젊은 층이 많이 종사하는 소매업과 식음료 서비스 등 분야에서 실직이 늘면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2만 7천여 명이 실직했습니다. 제조업에서도 실직자가 급증했습니다. 자영업은 4월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코로나 이전보다는 여전히 5%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직장인 510만여 명이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8.2%로 전달과 비슷했습니다. 일하고 싶지만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이 구직자들을 모두 합하면 5월의 실업률이 10.7%까지 악화될 수 있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온주에서만 3만 2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어 실업률은 9.3%로 악화됐으며 반대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선 풀타임 2만 1천여 명이 채용돼 실업률이 7%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오르고 규제가 풀리면 고용시장이 개선될 것이라며 다만 향후에는 노동력 부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어캐나다가 정부의 구제 자금으로 임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주주에게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에어캐나다는 회사 내 최고 임원들에게 총 $1,000만 보너스를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처음엔 $2,000만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자 직원 2만 5천여 명을 해고하고 고객들의 환불을 거부해오다 정부가 직원 해고 중단과 환불 등을 조건으로 $59억 지원해줬는데 이 자금을 직원이 아닌 임원에게 지급한 겁니다. 이에 곳곳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에어캐나다 노조는 회사 결정이 너무 뻔뻔하다며 도덕적으로 파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연방하원도 에어캐나다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향후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에어캐나다는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의 한 가정집에서 납치됐던 생후 11개월 된 애비양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 에바양 찾기 황색 경보를 발령한 경찰은 오늘 아침 납치 용의자를 붙잡아 애비양을 찾아낸 뒤 병원으로 옮겨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다행히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상대로 아기 모친과의 관계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15분까지 집에 있었던 애비양은 건강 문제로 급식 튜브를 착용하고 있는데 납치돼 황색 경보를 발령한 경찰은 폐쇄회로 찍힌 70세 여성의 뒷모습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용의자에 대해선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온주 정부가 장기요양원 가족들의 요구를 수용해 장기요양원 방문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한 거주민은 외출과 외박이 가능합니다. 외출이 어려운 거주민을 위해선 필수 간병인과 가족 1명의 방문을 허용합니다. 거주민과 방문자가 2차분까지 접종을 완료했으면 손을 잡는 등의 신체 접촉이 가능하고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짧은 포옹 등은 허용할 방침입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장기 요양원 한 곳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요양원 집단 감염이 진행 중인 3곳 중 인테리어 지역의 스프링밸리 케어센터가 델타 변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혀 프레이저 지역에 있는 차트웰 칼팅과 셰링턴 플레이스 요양원 중 한 곳이 유력한데 정부와 요양원 모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BC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99명으로 사흘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으며 2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BC주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2차분으로 동일한 백신을 맞거나 파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매니토바주가 백신 접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100만 투입합니다. 정부는 지역사회와 종교, 스포츠와 예술단체들에 최대 $2만 지원해 무료 티켓이나 선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종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매니토바주는 연일 200에서 300여 명의 확진자가 쏟아지며 온타리오주 다음으로 신규 환자가 많아 위니펙과 브랜든 등 확진율이 높은 지역은 등교 수업을 재개하지 않고 원격 수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알버타주에선 어제 신규 환자 296명이 늘고 5명이 사망했으며 병원에 입원하거나 격리 중인 환자 5,831명 중 절반이 넘는 3,300여 명이 변이 감염자입니다.
연방정부가 원주민 기숙학교의 어두운 역사를 추념하기 위해 법정 공휴일을 새로 제정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캡룹스 원주민 기숙학교에서 어린이 200여 명의 유해가 발견되며 충격이 일자 정부가 신속 입법 절차를 발동해 만장일치로 법안을 의결하고 총독 재가를 거쳐 입법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9월 31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국가 추념 휴무일로 지정하고 캐나다 국민이 어두운 역사를 성찰하고 피해자와 가족, 그 사회를 기리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원주민 사회와 시민단체에서 기숙학교의 아동매장 현장 발굴과 탐사 작업을 전국적으로 벌일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캡룹스 연방경찰이 기숙학교 유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